금요일 정오 라이브입니다. 예. 어제 치과 나오셨잖아요. 어땠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자리 어디였어요? 가까웠어요? 네, 완전 바로 앞이었고 코너 네. 플래그랑 좀 가까운 W석이었는데 예.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었던 기간도 있었어요. 아, 그 경기 중에? 네, 경기 중에. 왜냐면 이게 아틀레티코도 프리시즌 첫 경기잖아요. 그리고 팀 K리그 선수들은 경기 뛰다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벤트성 매치고 하다 보니까 새로 이제 급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 일시적인 팀이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클럽 팀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급조된 팀이지. 아니, 급조된 팀이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게 경기라는 게 빡세게 붙어야 재밌는데 아직 폼 안 올라오고 솔직히 캐릭 올스타 선수들은 빡세게 뛰었다고 부상당하면 시즌 중인데 맞아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그냥 이벤트 경기라고. 그치 이벤트니까. 네. 근데 그리고 어제 경기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조용조용했어요. 오히려 제가 좀 놀랐던 건 K리그 팬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고 형형색색의 유니폼 어제 진짜 다 봤어요. 그 진짜 무슨 뭐 광주, 강원, 뭐 전북, 울산, 수원, 뭐 서울 진짜 안 본 클럽 대구 다 유니폼 입고 오신 진짜 분들이 올스타네. 다 오셨고 그래서 뭐 저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재밌는 느낌이 있었고 생각보다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이 되게 많았다. 네, 아틀레티코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도 엄청 많았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되게 팬 서비스를 잘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오픈 트레이닝도 갔잖아요. 그 팬 미팅부터 시작해서 오픈 트레이닝 때도 막 다 손 흔들어주고 끝나고 다 경기장 E석 가가지고 인사하고 W석 와서 또 인사하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그리즈만이랑 주장단이 선수 다 불러가지고 관중 박수 치고 그러니까 끝나고도 인사해주고. 그랬다며?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리즈만은 어린 팬들한테 유니폼도 벗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즈만이 되게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즈만이 좀 개과천선을 하지 않았나. 그치. 사실 이제 이 선수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죠. 선수였기 때문에 네. 한국을 사랑하는 아니, 뭐, 그리즈만.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어떤 걸 해줬는지가 중요한데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리즈만도 그때 많이 배웠겠지. 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제 서령우 유니폼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리즈만이랑. 그리즈만이랑. 아 그래? 한 20분 기다렸대. 그 배준호 선수도 그리즈만 유니폼 바꾸고 싶다 그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서령우의 픽으로. 어제 아틀레티코는 진짜 저는 매너나 팬 서비스는 아주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경기 되게 재밌게 보고 왔고 K리그 선수들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 보기 좋았어 진짜. 네, 다 보기 좋아. 그리고 굉장히 여러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게 역시 프리시즌의 매력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관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경기적인 내용을 좀 보면 지난 시즌이랑 알레티가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백스리로 스타트를 했고 윙백들이 이제 좀 넓게 벌려서 서면서 전진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공격진들이 좀 중앙으로 많이 좁혀 들어오는 형태였는데 전반전에 아틀레티코는 아무래도 주전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압박하고 전진하고 탈압박 이후에 역습 전개하는 템포 이런 거 저는 다 좋았다고 보고 이게 아무래도 아틀레티코는 한 팀이고 팀 K리그는 어쨌든 이제 올스타들을 모아놓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라리가와 K리그 사이의 그런 레벨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아틀레티코도 보면 입국하고 뭐 시차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꽤 만족할 만한 전반전이지 않았나. 알레티 입장에서는. 그 공격 조합에서 모라타 그리즈만 괜찮았어요. 근데 모라타는 이제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만 받으면 옵사이드가 저는 그래서 이제 옵사이드 룰이 개정되면 모라타가 더 이제 날뛸 수 있을 그 거야. 얘기 하지 않았나? 했어. 그치, 맞지. 그때 베르너 얘기하고 모라타 얘기했어요. 도입되면 한두 시즌은 더 있어야 되는데. 맞다. 베르너도 있었다 그때. 모라타 입장에서는 더 좀 일단 어렵겠죠. 지금 룰에서는. 네. 근데 뭐 이제 모라타도 그렇고 그리즈만도 그렇고 오프더블 중심으로 동선 되게 잘 가져갔고요. 후방 백스리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아스피가 정말 첼시의 위대한 주장 출신이고. 아니 근데 아스필리쿠에타 좋아하는데 아틀레티코 가서 봤으니까 또 뭔가 색다랐겠다. 또 전 첼시 주장이잖아요. 그치. 제가 이제 또 이제 근본. 근본이 중요하게 아스필리쿠에타죠. 10년 동안의 근본. 근데 아스피가 그러니까 사실 첼시에서 이제 노세화나 기동력 이슈가 없었다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짬이 있으니까 그냥 예측으로 다 커버하고 이 자리 지키는 그런 포지셔닝이 저는 어제 너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채팅창 올라오는데 어제 모라타가 엄청 화내는데 그 이승우가 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주고 받겠구나 싶었고 제가 어제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선수 중에 하나는 사무엘 리누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 임대 갔다 왔는데
지난 시즌 발렌시아에서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드리블이나 오프더블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일단 터치가 간결해가지고 템포 살리는 움직임이 저는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새 시즌에 리누 이런 폼이면 저는 시메오네가 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즈만은 아마 새 시즌에도 축진 포지션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 서비스도 팬 서비스인데 보여준 기량 자체가 또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 경기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즈만 선수는 더 이번 방안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칭찬도 받고. 그리지만 그 낮게 깔아차는 거 있었잖아요. 이상 골키퍼 타임에 뺏어서. 근데 그거 보는데 그거 진짜. 그치? 와, 나 깜짝 골대 맞은 거. 그리고 이제 어. 나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관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계 화면을 우리가 보통 집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직관 가면 한 번씩 꼭 해보는 게 내가 보고 싶은 선수 한 5분 봅니다. 공 안 보고 그냥 이 선수가 어떻게 동선 가는지 난 보는 재미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그리즈만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원터치로 돌려주는 게 이거는 다른 선수들이랑 클래스가 달라요. 이게 원터치는 사실 어느 정도 부정확할 수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그리즈만은 뭐 패스하는 족족 다 성공이고 예측 그리고 이미 이 선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본인 계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좌측면에서 뭐 르마, 리누, 뭐 그리즈만 이런 콤비네이션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즈만도 이제 중앙에서 이제 동선을 엄청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경기 영향력도 좀 높아졌습니다. 이 이적생들을 좀 보면은 뭐 하미갈라는 원래 이 선수가 이적하기 전에도 그리고 예전에 뭐 오에스카나 이런 클럽에서 뛸 때도 드리블 능력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어제 저는 막판에 좀 증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유사시에는 백스리 스토퍼로도 뛰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새 시즌에 롤이 좀 주목이 되고 쇠엔지 선수도 레스터에서 좀 단점으로 드러났었던 부분이 어제는 저는 많이 안 나왔다고 봐요. 아마 본인이 좀 동기부여가 더 생겼을 거예요. 레스터 말미 때는 로저스가 주전에서 많이 밀어내버렸잖아요. 세인지를. 외면을 거의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그래서 레스터 시티에서의 동기부여가 좀 크지 않았을 거고 고질적인 그 근육 부상이 있었어요. 터키 대표팀에서, 티르키예 대표팀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 부상 빈도도 좀 줄었고 아틀레티코라는 새로운 팀으로 가면서 본인도 동기부여가 올라있으니까 원래 레스터 시티 때 보여줬던 고점을 생각하면 세인지는 아마 아틀레티코 가서 부상만 없으면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시메오네가 원했었던 팩이기도 하고 세윤주가 쭉 못 나오다가 이제 그 임시 감독 체제로 갈 때부터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맞아요, 레스터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좀 더 저는 그리고 과감한 이 선수 되게 과감한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전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태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잘하긴 하는구나라는 느낌이었고 무리뉴는 저는 새 시즌에 좀 더 가다듬으면 이거는 충분히 로테이션 내지는 유사시엔 전 주전까지도 저는 어제 이제 그 첼시 경기 보면서도 그 구스토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난 로테로 되게 좀 아깝더라고 이 선수는. 근데 주전급이야. 무리뉴도 저는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로드리고 리켈맨은 역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 이 선수가 그 오픈 트레이닝 세션 때 중간에서 이제 그 패스 게임 같은 거 했거든요. 그때 깍두기였어요. 네네. 깍두기가 뭐냐면 유니 조끼를 안 입은 팀 뭐 계속 그리고 터치할 수 있게 맞아. 네, 조끼를 입은 팀 그리고 중앙에 한 명이 흰색 조끼를 입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흰색 조끼 입은 선수는 양쪽 모두한테 소속이야. 그래서 A팀이 공격을 하면 A팀 소속이고 B팀이 공격하면 B팀 소속인데 로드리고 리켈메가 이제 그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가서 공을 뺏지는 못하는 거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격만 계속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약간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어제 빠릿빠릿하고 드리블도 잘 치고 괜히 그 지로나에서 지난 시즌에 잘했고 그 이전 시즌에 이 선수가 미란데스 소속으로 라리가2 도움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다.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 이적설 관련해가지고 되게 언급이 많이 됐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딜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클럽들이 좀 원했는지 알 수 있었고 카를로스 마르틴이 원래 좀 전방 자원인데 카라스코 다치고 몰리나가 지금 부상으로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윙백을 봤는데 본 포지션 가면 좀 어떨까라는 기대는 들었고 제일 문제는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번에 8번을 달았어요 다시. 그리지만 이제 7번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번호는 복귀를 했는데 실력이 이제 미복귀가 돼가지고 좀 더 뭐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폼이면 이거 새 시즌에 저는 주전은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난 시즌에 이제 좀 어리지만 꽤나 이제 중원에서 기용을 받았었던 파블로 바리오스가 사울보다는 낫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확 꺾였다 진짜. 그냥 한동안 너무 많이 뛰었던 부담이 결국 이렇게 영구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첼시인데 너무 안 좋았고 안 좋았죠. 그 이후부터 사울이 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때부터 그래
F가 확 떨어졌어요. 아마 그 즈음부터 뭔가 혹사 여파에 따른 몸 상태 저하라든지 뭐 컨디션 저하 같은 부분들이 사울한테 많이 좀 찾아오지 않았나 커리어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그래도 어제 뭐 이제 경기 자체는 패배하긴 했지만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은 이거는 뭐 앞 다가올 맨시티전이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 시즌 시작했을 때 기대감. 제가 이번 휴가 가서 알레티 경기 보거든요. 네. 그라나다랑 이제 개막전을 하는데. 거기 가나요? 메트로폴리타노? 네, 오.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이번에 갑니다. 마드리드. 네. 나머지 뭐 한두 경기 정도는 뭐 볼지 좀 고민 중인데 아틀레티코 이번에 가가지고 좀 본 시즌에 어떨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다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를 펼치는 어떻게 보면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 최고의 빅매치죠. 한국에서 펼쳐지는 올 시즌 최고의 빅매치. 나는 그치. 역대로 따졌을 때도 제일 빅매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그건 맞지. 왜냐? 트래블 팀 데려온 그래. 거예요. 유럽 트래블 팀이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뭐 유베나 AC 밀란 같은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팀들이 90년대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외 클럽 그러니까 어쨌든 양 리그를 대표하는 팀들 아니야. 리그를 대표하는 팀들끼리의 맞대결을 보는 것도 이거는 너무 재밌지 않나. 토트넘 세비야도 저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지난 시즌. 아, 그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맨시티 알레티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엄청 되죠. 물론 전 못 봐요. 저는 이 시간 중계를 하거든요. 다른 경기 중계. 아, 다른 해외, 경기 중계. 해외. 제가 이제 리버풀 레스터 아. 프리시즌이랑 그 중계가 겹쳐가지고 네. 어쨌든 맨시티. 네, 아쉬움은 있겠지만 근데 이 경기는 되게 재밌을 법한 게 아틀레티코는 한국 와가지고 프리시즌 2패를 당하고 가고 싶지 않을 거고 그렇죠. 맨시티는 이 경기가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커뮤니티 실드 아스날전입니다. 아 그러네요. 야, 네. 벌써 날이 그렇게 됐네. 이미 그리고 맨시티 어쨌든 일본에서 경기를 또 했고 두 경기를 해서 요코하마전 5대3, 바이에른 뮌헨전 2대1로 이겼죠. 네. 세 경기 하고 이제 커뮤니티 실드로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실드는 공식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프리시즌으로 안 돼요. 그 공식전 경기이기 때문에 공식전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아스날전이고 일주일 뒤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역시 이 경기에서 최대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갈 것이다. 어제 아스날도 이제 커뮤니티 실드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전에 한 60분, 70분 정도쯤까지 주전들 계속 뛰게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맨시티도 이번 아틀레티코전 때는 조금 총력을 다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알레티 입장에서도 이게 맨체스터 시티라는 굉장히 좋은 스파링 그쵸. 파트너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 모드로 뭔가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토트넘 웨스트햄 제가 프리시즌 중계했을 때 웨스트햄은 진짜 시간대 딱딱 맞춰서 5명만 교체를 하더라고. 토트넘은 다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 팀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죠. 네. 네, 이 원래 커뮤니티 실드가 리그 우승팀이랑 FA컵 우승팀끼리 경기인데 FA컵 우승팀과 리그 우승팀이 둘다 동일하면 있어. 리그 2위 팀으로 그 자리가 이월되죠. 이관되죠.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경쟁팀이 됐다는 점을 이제 정보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부상자 상황을 보면 맨체스터 시티 일단 케빈 데브라이너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죠. 오긴 왔습니다. 왔어요. 왜냐면 클럽에서 이제 사진을 찍혔죠. 목격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샘미의 말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맨시티 쪽 팬들에게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데브라이너가 복귀까지 2-3주 가량이 남았대요. 훈련 중 일부 프로그램에는 참여했지만 지금 전체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투어는 이제 네. 안 뛸 거고. 일단 일본 투어 못 뛰었고 그러니까 투어해서 이제 오는 건 있는데 경기를 안 뛴다라는 거지. 아마 한국 투어도 쉽지 않을 것 네. 같은 느낌? 이게 결국은 좀 아쉽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케빈 데브라이너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그치, 분들이 그치. 많았으니까. 근데 그쵸. 몸 상태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아케가 이제 지난번 바이에른 뮌헨전에 전반 29분에 교체 아웃이 아 맞아요. 네, 근데 펩 가르디올라는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뭐 새로운 부상자는 없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아케도 그냥 예방 차원에서 빼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네. 아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괜히 프리시즌부터 무리를 안 시킬 가능성이 커요. 네. 아케가 뛰더라도 짧은 시간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뛸 수도 있다. 정말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점도 참고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부상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양 팀 모두 뭐 알레티도 얘기했지만 몰리나 뭐 못왔고 호세 히메네스도 부상 네. 때문에 이번 투어에 참여를 못했다. 저랑 형철이랑 이제 그 명단 체크하면서 한번 이제 맞아요, 좀 맞아요. 훑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카라스코도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양 팀이 어쨌든 100% 풀전력으로 임하기는 지금 조금 무리는 있어요. 그 더군다나 이제 맨시티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 덕배가 빠지면 전력의 상당수를 이제 잃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공백을 펩은 조금 지워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가 그 올 시즌 들어서 지금 좀 고민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전의 경기력을 봤을 때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뭐 막 그렇게 본격적으로 볼 것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본래 맨시티의 모습에 비하면 사실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롭고 템포가 좀 늦었습니다. 템포가 느린 게 중간중간 올릴 땐 올리고 내릴 땐 내리면서 프리시즌이니까 좀 이렇게 조율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올려야 되는 단계에서도 에너지가 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럴지 보면 스쿼드를 봤을 때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케빈 데브라이너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균도안은 바르셀로나를 갔어요. 그렇죠. 그 상황인데 지금 이 두 선수의 공백을 메울 만한 대체 자원이 확실치 않습니다. 아, 좀 애매하다.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덜했을 텐데. 코바치치 영입하지 않았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바치치 뛰는 걸 보고 또 본래 그 코바치치의 스타일을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이제 삼선 쪽 로드리, 스톤스 뭐 이 라인 있죠? 캐밀 필립스까지 이 라인에서 볼을 좀 끌고 올라오면서 중앙에서 좀 더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균도안이나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보다 위쪽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박스 타격이나 골 득점까지도 관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코바치치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균도안, 케빈 데브라이너의 공백 때문에 역시 공격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이 두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단조로움이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균도안은 사실 맨체스터 시티 윙포드의 마무리가 좀 안 될 때 윙포드의 아쉬운 마무리를 균도안이 대체하면서 본인이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가지고 마무리 네. 딱 찍고 박스 바꿔서 중거리 빵 그래. 때려주고 이런 거 있어. 클러치의 사나이 아니야. 또 균도안은 굉장히 영리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위치 선정이나 패스 실력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좌우 전환이라든지 볼 배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균도안 선수가 또 차지해줬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균도안의 역할이었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뭐 말 설명이 필요 없죠. 볼 운반, 창의적인 연결, 템포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역시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균도안도 부재, 케빈 데브라이너도 부상, 그리고 대체 자원의 영입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코바치치만으로는 이 두 선수의 공백을 뭐 역할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맨시티가 스쿼드 보강이 조금 늦다는 점 그리고 뭔가 팬분들의 기대치에 비하면 지금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은 맨시티가 작년보다는 좀 어수선함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오피셜 때는 이제 뭐 그바르디올 딜 얘기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아직 뭐 뚜렷한 소식이 없고 이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트위터 내용들을 보면은 코바치치 그바르디올이 이제 개인 협상 뭐 보너스 조건에 대해서만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떠나서 사실 일찍이 오피셜이 떴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선수예요. 링크 꽤 굉장히 진했으니까. 이미 시즌 개막 이제 커뮤니티 실드 개막이 일주일 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오피셜이 안 떴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팬분들은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워커 나간다 만다 얘기 계속 있는데 일본에서 뛰었던데. 근데 바이른 미네나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밀각에서는 그때 미넨 수뇌부하고 맨시티 수뇌부하고 만나서 워커 관련해서 논의했던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냥 돌고 도는 얘기 중에 하나고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도 결국 보강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윙포워드는 특히 기존 선수 지키는 선에서도 그래도 윙포워드는 좀 더 좋은 선수 영입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이고 아직 뭔가 보강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맨시티는 지금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여름 이적 시장 일찍이 작업을 많이 해서 치키 일 잘한다.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올해는 조금 답답해요. 아마 원래 치키가 이랬었지라고 맨시티 팬분들은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필포든이 균도안이 뛰었던 그 중앙의 공격적인 역할 그렇지. 포드는 네. 어쨌든 위 아래 다 기용이 된 전력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뛴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여다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즌 들어갔을 때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초반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했을 때 포든이 그 상황을 좀 대신해주면서 뭔가 맨시티 스쿼드에 지금 부족한 부분 뭔가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포든 선수가 메워줄 수 있을지 만약 거기서 기회를 잡는다면 이번 경기에서 봐야 될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중원에서 균도안은 뭐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덕배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에서 어떻게 템포 끌어올릴 선수를 찾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 스쿼드 내에서 그거를 좀 이번 경기 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